안녕하십니까. K나우 첫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에서 교통체증이 심했던 스태포드 카운티와 프레드릭스버그 지역에 I-95 익스프레스 레인이 이번 주 추가 개통됩니다. 확장된 차선은 610번 게리슨빌 도로 바로 뒤에서 시작해 17번 워런턴 도로 근처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스태포드 카운티의 95번 주간 고속도로를 따라 통근하는 분들은 곧 10마일의 95번 고속차선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선은 8월 18일에 개통됩니다. 양 방향 중 8월 17일 목요일 오후 10시에 남행 차선이 먼저 개통되고 북행 차선은 다음 날 오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 시장 및 운영 담당 수석 부사장인 아만다 백스터는 이 차선이 피크 기간 동안 66% 더 많은 용량 제공과 30% 더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DOT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10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창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VDOT의 스티븐 브리치 총장은 확장 공사로 리치몬드와 북부 버지니아 지역 간의 사람과 물품을 이동할 수 있는 10마일의 새로운 고속도로 용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진출입 램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익스프레스 레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새로운 차선을 통해 퀀티코 해병대 기지 인근 법원도로, 630번 국도로의 직접 접근, 17번 국도 인근엔 I-95 북부 지역 차선을 통한 진입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램프는 올해 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180가구를 선정해 월 $7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이코노믹 모빌리티 파일럿 프로그램은 다음 달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직업이 있고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15개월 동안 매달 $7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경제적 안정,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우편번호 22003 애난데일, 20120 센터빌, 20151 챈틀리, 22041 폴스처치, 20190, 20191 레스턴, 22150 스프링필드, 20170 헌던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2023년으로 2인 가구의 경우 29,580에서 49,300달러, 4인 가구는 45,000에서 75,000달러 등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된 현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지원 예산은 페어팩스 카운티 일반 기금과 코로나19 구호 기금을 통해 마련됩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학비가 최대 175% 오르며 물가 상승폭을 훨씬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은 지난 20년간 약 65% 증가한 반면 4년제 공립대학교의 학비 인상률은 175% 증가했습니다. 사립대학의 학비는 134%, 주립대학교의 타주학비는 약 140% 이상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44,433달러, 주립대학은 11,541달러, 주립대 타주학비는 27,841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대학 등록금의 연간 평균 인상률은 대략 8%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등록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립대학 학비는 1980년 이후 거의 3배로 뛰어오른 상황인데요. 국가적으로 총 1조 7,7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지고 있으며 2021-2022 학년도에 학부생들은 평균 6,440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대학 등록률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2022년 봄합기에는 그 전해에 비해 4.7% 감소한 60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모기지 금리 급등이 이어지면서 주택 구매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7.24%까지 치솟아 주택 건설 업자들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모기지 금리는 지난 14일 7.24%를 기록하면서 7%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달 마지막 주에 7%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주택건설협회 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에 따르면 8월에 6포인트 하락한 50을 기록했습니다. 50 이상이면 주택업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달에 들어서면서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지난달만 해도 기존 주택의 한정된 매매 물량을 구매자들이 신축 주택을 찾으면서 주택 건설업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오르는 모기지 금리로 주택 구매자, 건설업자 모두의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모기지 업체인 프레드맥에 따르면 인기 있는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금리는 현재 약 6.96%입니다. 이는 1년 전 5.51%와 팬데믹 이전 평균 3.9%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7%를 넘은 바가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업계에서는 다시 인센티브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트레이더 조스의 자체 브랜드 쿠키에서 돌이 검출돼 리콜 발생한 이후 네슬레사의 초코칩 쿠키 도우 제품도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초콜릿칩 쿠키 도우 중 일부에 나무 조각이 들어있을 가능성 때문인데요. 네슬레 공지에 따르면 리콜 대상에는 초콜릿칩 쿠키 도우 브레이크 앤 베이크가 포함됩니다. 두 제품은 4월 24일과 25일 생산돼 전국 소매업체에 배포됐습니다. 네슬레 측은 어떤 소매업체가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리콜된 제품으로 인한 질병 등에 대한 보고는 현재까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대상 제품 옆면에 나와 있는 제품 코드를 확인하시고 이 제품 구매자는 소매점의 반품에 교체 또는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도 네슬레 초코칩 쿠키 도우에서 플라스틱 필름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해서 리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레이더 조스 제품에서도 지난달 아몬드 윈드밀 쿠키, 다크 초콜릿 청크 아몬드 쿠키에서 돌이 검출돼 전량 리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K나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